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본 성장을 함께하는 머니톡입니다. 코스피 3,500, 삼성전자 9만원 빚. 작년 겨울 한 권위자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코스피는 7,844, 삼성은 28만원을 찍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실 겁니다. 앞으로 코스피 1만이라니 농담 같으시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도 JP 모건도 강세 시나리오로 1만을 공식 보고서에 깔아뒀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8천을 4만까지 12년 만에 정확히 5배로 올렸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2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1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4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1만이 왜 망상이 아닌지. 둘째, 일본 니케이가 5배 오르던 길에 한국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셋째,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가 그 길을 만들고 있는지. 넷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ETF에 올라타야 하는지. 모든 숫자는 2026년 5월 기준 실거래 데이터와 공식 공시로만 따져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진짜 빗나간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5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개월 전 겨울입니다. 이 분야에서 닥터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무게감 있는 권위자 한 분이 카메라 앞에서 단언하셨습니다. 코스피 적정 수준은 3,500이다. 삼성전자는 9만원 밑이 맞다. SK하이닉스도 40만원을 약간 하회하는 게 정상이다. 본인의 적중 사례까지 곁들이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내려놓으신 결론이었죠. 그 영상을 본 분들 중에는 실제로 보유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5개월 뒤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5월 13일 코스피 종가 7,844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마감가로 뚫었습니다. 적정 3,500이라던 숫자 대비 약 124%,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9만원 밑이라고 못 박았던 삼성전자는 5월 한때 28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0만원 하회라던 SK하이닉스는 188만원을 찍었습니다. 셋 다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1억으로 보유하던 삼성전자를 8만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채권에 묶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5개월 만에 약 2억 5천만원짜리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신 셈입니다. 1억이 3억 5천이 되는 시간을 통장 잔고가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보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분 자체를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비관론에는 나름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통화량, 수출액 같은 거시 변수로 적정 코스피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과거 어느 시점에는 그 방식으로 시장을 정확히 맞춘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자체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로 다른 옷감을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틀린 게 아니라 권위자의 셈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킬 만큼 한국 시장의 바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빗나감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고 사실 이 길은 이미 한번 가본 나라가 있습니다. 왜 한국 시장이 권위자의 셈법까지 무너뜨릴 만큼 달라졌는지 그 답은 사실 바로 옆 나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신호의 정체를 짚어드리려면 한 번쯤 일본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니케이가 2012년 말 8,000엔 언저리에서 2024년 2월에 4만엔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5배,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 갱신이었죠. 그 길을 일본은 12년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흔히 아베노믹스 하나로 설명하는데 후반을 끌어올린 결정적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한테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공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회사가 자기 주가에 책임지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발표되자 PBR 1배 미만 기업, 그러니까 장부값보다 싸게 거래되던 회사 비중이 43% 수준까지 내려와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의 순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스스로 예측한 기업 64곳이 그런데도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주주한테 갚을 건 갚는다는 사고가 시장 표준이 된 거죠. 이게 니케이 5배의 두 번째 엔진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26년 2월 기준 한국 PBR이 1.3배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2.3배니까 같은 회사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굴리면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디스카운트를 걷어내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가 700개사를 넘었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출된 뒤 플러스 13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동일 업종 PBR 하위 20% 기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저평가 방치 기업 리스트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똑같이 코스피 1만을 강세 시나리오로 보고서에 적어둔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렇게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도 8,000에서 9,000으로 목표를 올렸습니다. 일본이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처럼 한국도 사상 처음 7,000을 넘어 7,844까지 왔습니다. 같은 회복 곡선의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셈이죠. 일본이 12년에 5배 가는 동안 한국은 출발선에서 막 한 발을 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1만 시나리오의 약 4분의 1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회사,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만 약 1,569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죠. 쉽게 말해 코스피 100명짜리 무게에서 삼성전자 혼자 25명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그 종목이 지금 어떤 호재로 받쳐지고 있는지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HBM과 엔비디아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9월에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무려 19개월 만에 공급망 복귀였죠. 여기서 HBM이라는 게 뭐냐? 메모리 칩을 12층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GPU 옆에 바짝 붙여 데이터 병목을 푸는 부품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메모리죠. 삼성의 12단 HBM3가 엔비디아 차세대 GB300 블랙웰 울트라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2025년 2분기 17%였던 삼성의 HBM 점유율이 2026년에는 35%로 2배가 됩니다. 1년 만에 시장의 3분의 1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결과가 숫자로 그대로 찍혔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 185% 폭증했고요. 메모리 사업부 매출만 떼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92%, 영업이익률 43%, 영업이익 57조 2천억. 이게 단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 한국 단일 기업이 분기에 이만한 이익을 낸 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주가의 두 번째 엔진입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는 16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의결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뭐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떠다니는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남은 주주의 지분이 자동으로 두꺼워집니다. 같은 회사인데 내 몫의 조각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에 3개년 정책으로 잉여 현금 흐름 50%를 환원하고 정규 배당만 연 9.8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회사가 번 돈을 안 쌓고 주주에게 보낸다는 신호가 이렇게 분명하게 찍힌 적이 없습니다. 넷째, 그 신호를 외국인이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플러스 6.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단 일주일 사이에 삼성전자의 5.62조 원, SK하이닉스의 2.71조 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다시 사는 가장 빠른 길이 삼성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정책의 대표주가 누구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에 슬쩍 한 발을 더 얹어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렸던 파운드리 쪽 이야기죠. 이 나노공정 수율이 2025년 하반기 20%대에서 2026년 6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두세 배가 된 셈이고 업계 1위 TSMC의 70%대를 사실상 사정권에 두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가 수주로 바로 찍혔습니다. 2025년 7월 테슬라와 165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됐고 퀄컴과 AMD도 이 나노라인에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메모리에서 번
번 돈으로 파운드리 적자를 메우던 그림이 파운드리도 같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림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지금입니다. 메모리 한 축에 파운드리가 두 번째 이익축으로 따라붙으면 삼성전자의 향후 이익 체력은 앞에서 보신 숫자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삼성 전망을 한층 더 위로 올려 잡고 있고 코스피 1만 시나리오 안에서 삼성이 끌어올릴 무게도 그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 이 질문 앞에서 한 종목 몰빵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께 ETF를 콕 찍어드립니다. 한 묶음 코어 하나에 위성 셋을 권합니다. 코어는 코덱스 200 069500, 보수연 0.15%, 코스피 200 안에서 삼성전자가 약 25%니까 한 장만 사도 사실상 삼성 4분의 1에 나머지 분산이 따라붙죠. 코스피 1만 경로 자체에 올라타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첫 위성은 타이거 반도체 탑10 396500, 보수 1.0%, 시총 7.81조 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각 25% 캡으로 묶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원익 IPS 같은 장비주를 채우는 구조라 HBM 점유율이 17%에서 35%로 2배로 가는 흐름을 메모리에서 장비까지 한 번에 받는 HBM 슈퍼사이클 직격 ETF죠. 둘째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487240, 보수 0.49%, 누적 플러스 151%, 4월만 플러스 79.66%로 그달 ETF 수익률 1위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깐다고 돌아가지 않죠. 변압기, 전선, 차단기가 먼저 깔려야 하고 그 자리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이 채우고 있습니다. HBM이 머리라면 이건 그 머리에 피를 보내는 혈관 ETF인 셈이죠. 셋째는 솔조선 탑3 플러스 466920, 보수 약 0.45에서 0.5%, 상장 후 누적 플러스 197%,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빅3가 75% 이상인데 이 숫자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일감이죠. 수주잔고 200조 원, 평균 3.5년치가 손에 잡혀 있으니 한 분기 호재가 아니라 몇 년짜리 경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비관론자가 옳았던 대목도 있어요. 미국 GDP 대비 정부부채 120%, 가계의 AI 비중 과도라는 지적이죠. 실제로 5월 7일엔 외국인이 하루 7조를 순 매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몰지 마시고 4에서 6개월 분할로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코스피 1만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공식 시나리오로 깔아둔 경로입니다. 그 25%를 삼성전자가 끌고 있고 가장 안전한 탑승법은 코어 코덱스 200의 위성 ETF 셋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코스피 1만 경로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리길 기다리시겠습니까? 본인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